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계 제5장 샤프트 축에 대해서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축은 시험에서 안 나오는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축은 모든 우리가 기계장치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될 공식들을 메모리해서 머릿속에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다가 어떤 공식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을 보게 되면 강도면에서 우리가 축의 지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비틀리 모멘트만을 고려할 때, 굽힘만을 고려할 때,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을 때 우선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거를 논하기 전에 이 강도면에서 축의 지름인데 축은 일반적으로다가 실체축이 있고 속빈축이 있기 때문에 재료학에서 배웠던 우리가 단면 개수, 극단면 개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일단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틀림만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는 타우 ZP다라고 하는 거 요거. 굽힘만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모멘트는 이꼬르 굽힘 모멘트는 굽힘 능력에다가 단면 개수. 요 이미 재료학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모든 축은 비틀림 모멘트에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타워 ZP 여기에서 이 극단면 개수는 비틀림 응력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또 굽힘 모멘트는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개수가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축을 보게 되면 육상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실체축, 중실축과 항공기라든가 손박 같은 경우에 중량이 중요시되는 경우 우리가 메인 샤프트는 전부 다 중공축, 속빈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빈축과 실체축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 개수와 극단면 개수를 여러분들이 메모리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극단면 개수는 우리가 실체축인 경우 또 속빈축인 경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실체축 이거는 우리가 ZP가 얼마입니까? ZP가 16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빈축에 대한 극단면 개수는 우리가 16분의 파이 D2의 3승의 1-x4승 이렇게 외워있죠. 여기서 x다라고 하게 되면 내외경비,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워두는 거죠. 이 극단면 개수.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워두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경우는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비, 안팎지름비 또는 내경과 외경의 비다 해서 내외경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항상 1보다 작겠죠. x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내외경비 또는 안팎지름비,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암기를 딱 하고 계셔야 돼요. 실체축이냐, 속빈축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Z는 뭡니까? Z는 실체축인 경우에 단면 개수는 우리가 32분의 파이 D의 3승. 속빈축인 경우에 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2의 3승의 1-x4승.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고 있죠. 32분의 파이 D2의 3승의 1-x4승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개수 이렇게 실체축과 속빈축 이렇게 암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죠.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상당 굽힘 모멘트 알죠? 이퀴벌런트 밴딩 모멘트에서 상당 굽힘 모멘트는 우리가 2분의 1 m 플러스 이퀴벌런트 트위스트 모멘트
다시 말하면 2분의 1에다가 m 플러스 루트 m자승 플러스 t의 자승. 요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상당 굽힘 모멘트, 이퀴벌런트 밴딩 모멘트.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야죠. 뉴턴 미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멘트. 요거는 루트 m자승 플러스 t자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는 상당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 이퀴벌런트 트위스트 모멘트. 이는 뭐야? 상당.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퀴벌런트 밴딩 모멘트, 상당 굽힘 모멘트예요. 굽힘 모멘트. 자, 이퀴벌런트 밴딩 모멘트.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는 뭐라 했어요? 랭킨의 최대 주응력설. 취성재료인 경우에는 여기에 잘 일치한다. 그리고 연성재료인 경우, 연강과 같은 경우에는 이퀴벌런트 트위스트 모멘트에서 요거는 게스트의 최대 전달 응력설. 여러분들 알죠? 게스트. 이렇게. 요거는 연성재료인 경우,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취성재료인 경우, 랭킨의 최대 주응력설. 랭킨의 최대 주응력설. 오늘 우리가 취성재료인 경우 우리가 여기 잘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괴학설 고려해서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축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파워 샤프트 동력축이 있죠. 동력축인 경우는 여기에서 이러한 그 비틀림 모멘트 여기에다가 뭘 알아야 된다? 자, T는 전달 동력이 마력이냐 킬로와트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7.02 마력인 경우는 곱하기 100만의 n분의 ps의 뉴턴 미리. 그 다음에 우리가 킬로와트인 경우에 비틀림 모멘트와 전달 동력과 우리가 회전수의 관계 있죠. 9.5 곱하기 100만의 n분의 킬로와트 뉴턴 미리.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 전달 동력, 회전수의 관계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자, 그럼 먼저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여기에서 T는 타워 ZP, 여기에서 실체축이다. 그러면은 D는 어떻게 된다? 3승 루트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아시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5.1t 세제곱에 우리가 타워에다가 5.1t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미리 이렇게. 여기다가는 뭐예요? 뉴턴 미리를 항상 설계해서 집어넣고 여기서는 메가파스칼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이 유니트가 중요하고 설계에서는 거의 다가 응력을 메가파스칼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속빈추인 경우도 마찬가지 비틀림 모멘트에서 단순하게 정리되는 경우에 여기에서 외경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여기. D 대신에 요거 외경의 3승이니까 우리가 요거는 3승 루트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파이에다가 타워에다가 1-x 4승분의 이렇게
16t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외경부터 먼저 구한 다음에 또 우리가 뭐야? 내경을 구하면 되겠죠? x를 구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구피 모멘트에 대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써서 이것도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식 모멘트 이꼬로 시그마 Z 이렇게 해서 시그마 원형 샤프트인 경우 32분의 파이 d 3승. 그래서 우리가 D는 3승 루트 파이 시그마 분의 32 구피 모멘트 이렇게. 마찬가지 구피 모멘트 뉴턴 미리에다가 우리가 표기를 해주고 얘가 메가파스칼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다 몇 미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속빈축이다. 구피 모멘트를 받는 경우에 속빈축이다 그러면 단면계수만 뭐를 써주면 된다? 요것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D가 뭐로 된다? D2로 된다. 이렇게. 외경부터 먼저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이 시그마 1-x 4승 여기다가 3승 루트 여기 넘어가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32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파이 시그마 이렇게 1-x 4승 32에 이렇게 약분해서 뭐 10.2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안찌름은 따라서 안찌름 내경은 XD2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안찌름을 또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구핀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구핀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모멘트 이꼬르 시그마 Z. T는 우리가 타워 Z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핀과 비틀린 모멘트를 받는 경우 요거가 우리가 주로 설계에서는 많이 나오죠. 왜? 트랜스미션 샤프트, 전동축,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라든가 또 파워 샤프트, 동력축 이런 경우는 거의 구핀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상당 구핀 모멘트, 상당 비틀림 모멘트에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래서 취성 재료인 경우는 요거. 만약에 중간 재질이다. 중간 재료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구피 목력과 전달력이 두 개가 주어지면 두 개를 다 구한 다음에 직경이 큰 쪽을 최종 안정성을 고려해서 답으로 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요것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정리를 하게 되면 이퀴벌런트 밴딩 모멘트 시그마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직경 D는 동력축, 전동축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정리되죠. 자, 요거를 구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몇 미리? 이렇게. 이러한 경우는 요게 주어지면은, 구피 목력이 주어지면은 여기다 대입한다 이거죠. 자. T도 마찬가지예요. T도 우리가 타워 ZP. 타워 16분의 파이 D 3승 똑같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D는 3승 루트 파이 타워분의 16T2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잘 메모리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요게 주어지면은 요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몇 미리 이렇게. 그래서 연성 재료인 경우는 여기, 취성 재료인 경우는 이거, 중간 재료인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구피 목력과 전달력이 두 개가 다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두 개를 다 구해서 직경이 큰 쪽을 최종 답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